전 시간 강의는 때 이제 요점 정리할게. 모든 생명체는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주면 세포 분열은 다 한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방법에 보면 암이래도 사혈해라, 신부전증도 사혈해라, 뇌경색도 사혈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치료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만 복원이 된다. 정리되죠? 근데 세포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 거는 그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저를 보니까 어때요? 얼굴도 깨끗해졌고, 얼굴만 깨끗해졌을까요? 손, 몸 다 깨끗해졌을까요? 다 깨끗해졌죠. 떡분기에 제사 지낸다고 이왕 아파서 누워있는 거 아픈 데만 빼지 말고 8번까지 함께 빼면 어때요? 그래서 얼굴에 김이나 검버섯, 죽은 깨, 심지어 먹물처럼 까맣게 변한 건 다 멜라닌 색소가 수면세포에 착식된 거거든요. 그래서 8번을 빼서 간 기능을 회복시키면 이게 없어져야 정상일까요? 그대로 남아있어야 될까요? 왜? 영원히 사는 세포는 없으니까. 늙고 병든 놈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제가 비유법을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90년 사니까 죽어도 땅에 묻었어. 그 집에 자식이 들어가 달라. 부모가 눈에 보여야 될까요? 안 보여야 될까요? 당연히 안 보여야 되죠. 그럼 우리 인체도 80일 이상 사는 세포는 녹아서 없어지는 게 정상이야. 근데 수면세포가 보면 되면 정상세포보다 오래 산다. 그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 한 부분, 특정 부위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주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으로 복원하는 기능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줄기세포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줄기세포 얘기를 현대의학이 먼저 했을까요? 제가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몇십 년 빨리 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원리를 보면 어때요? 모든 세포는 환경이 바뀌면 그 바뀌는 환경에 맞게 변하는 능력이 없다면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바뀐 게 다르다. 그래서 예전에 강의 테이프에 내가 얘기한 건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봄에 자두꽃이나 복숭아꽃이 이렇게 폈어요. 그럼 꽃 안에는 열매가 맺어야 되죠. 근데 냉해를 입어버리면 그 열매 맺을 때가 잎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과일을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그거다 쉬운 걸로 바꾼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제 삽목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능수화 같은 것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잘리면 절개 부분에서 뿌리가 내리는 게 있고 땅에 대인돼서 능수화 같은 거는 땅만 닿으면 거기서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나무를 삽목하려고 이만큼 딱 잘라 놓으면은 이거는 가지세포예요, 뿌리세포예요. 가지를 잘랐으니까 가지세포죠. 이게 고정일 거냐? 분명히 이 종류가 가지세포가 세포 분열을 할 때는 뿌리 환경이 되면 뿌리학 세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능이 환경을 바꿔주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조상이 같기 때문에 삶의 생리 위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여러 가지 질병을 이렇게 모든 질병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만 재생복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머릿속으로 딱 정리할 게 뭐가 있느냐. 세포가 분열할 때는 약이 필요할까 영양분이 필요할까? 영양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영양분의 가지수를 논하자고 하면 과학이 발달할수록 가지수가 엄청 많아. 그래 그걸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그 영양분을 1차 가공하는 게 장 속의 유산균이다. 그렇죠? 그럼 장 속에서 내 뱃속에 유산균은 없고 식중독균만 있으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가공을 못해도 세포 분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 그 가공된 영양분이 중간에 녹아 없어져도 세포 분열은 불가능해요. 그럼 녹아 없어진 게 뭐냐? 빈혈을 한다죠. 재생불량성 빈혈을 한다. 강산에 화학 반응이 녹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녹아 없어지는 걸 해결하려고 어때요? 못 녹게 해야죠. 근데 녹아 없어지면 현대학은 어때요? 영양분을 또 넣어주고 피를 넣어주고 맞죠?
그럼 피를 넣어준다고 해서 혈액 속의 산도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죠. 근데 우리 몸을 이해하다 보면 요산, 약산은 신장이 요구하는 장기가 있고 중산, 탄인산은 간이 요구하는 장기가 있어요. 근데 강산을 요구하는 장기가 우리 몸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썩은 피를 강산이라고 그러는데 피가 썩으면 그래서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산해독제 이름이 뭐예요? 생이죠. 네. 피가 썩으면 누구나 죽어요. 그럼 그 썩은 피를 맑게 요구하면 어떨까요? 살 수 있다. 이래서 살생자를 썼는데 한문으로 쓰면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서 그냥 우리 글로 이름 하나도 그런 뜻이 다 배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스갯소리로 이게 사람한테만 강산 해독 기능이 있을까? 개한테도 동물한테도 효과가 있을까? 동물한테도 당연히 있죠. 예전에 누가 와서 웃더라고요. 내 강의를 듣고 개가 이제 보통 수명이 14, 15년밖에 안 되잖아요. 죽을 때 되니까 털도 탁 빠지고 기운이 없으니까 아예 음식을 안 먹는 거야. 지가 죽는다는 걸 알으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안 먹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 개가 암도 진단받았다고 그래요. 죽을 때. 그래서 생을 갖다 손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대주니까 밥은 안 먹더니 그건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서너 차례 먹였더니 그냥 일어나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개한테도 듣대요. 그래.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럼 내가 우스갯소리로 개는 사회라면 건강 회복에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만한 노력하는 이제 여력이나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럼 손은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돼요. 생명 원리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120조 맞아야 되는 각 장기 기관 조직에 마지막에는 말초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의학을 보면은 모든 병은 말초 모세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하는 곳에서 와요. 병이. 근데 그 말초 모세혈관을 지금 뚫는 치료 방법이나 양리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또 두 번째, 이제 재생불량성 빈혈처럼 영양분이 녹아 없어지는 병이에요. 빈혈 환자처럼. 이제 류마티스 관절이나 백혈병이나 이런 거 되면 영양분이 자체적으로 그냥 녹아서 없어져요. 세포가 먹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강산의 산화작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음식 먹다가 죽 같은 거 떠먹다가 수저를 죽이다 담궈놓으면 한참 있다 보면 어때요? 차가버리죠. 그렇게 영양분이 산도가 높으면 그냥 녹아버려요. 그런데 이게 약산은 신장이 요구하고 중산은 간이 요구를 하는데 강산은 내 몸에서 요구할 장기가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이걸 안다고 하는 건 어때요? 내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건 그걸 이미 해답을 풀었다는 얘기죠. 내가 여러분들 설명한다는 거예요. 실제 해보니까 어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산도가 높을수록 혈액 속의 질소 밀도가 높고 질소 밀도가 높을수록 혈액 속의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면 이걸 생리치료 볼 때 산소가 부족할수록 심장은 더 빨리 뛸까요? 느리게 뛸까요? 빨리 뛰겠죠. 그럼 혈압은요? 더 높아져요. 그러면 산을 해독해서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면 혈압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보면 심천생이 강산을 해독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효능이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과학은 융통성 없습니다. 그건 산을 해독하는 기능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라. 그러면 또 다른 각도에서 봅시다. 혈액 속에 영양분이 너무 넘쳐서 고지혈증이 됐어요. 혈액이 뻑뻑하니까 순환기계통에 질병이 자꾸 와. 근데 순환기계통, 그러면 혈액 속에 영양분이 넘친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세포들이 그걸 먹어치우지 못하기 때문에 넘쳐난 거예요. 그럼 세포들이 그걸 왜 못 먹어치웠느냐? 따지면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소화 능력은 왜 떨어졌느냐?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는 왜 부족해졌느냐? 혈액 속에 질소 포화도가 높아서. 질소 포화도는 왜 높아졌느냐? 산도가 높아서. 그러면 산을 해독해주면 고지혈증의 치료 효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과학으로 증명하라고 하면 그거 산만 해독하는 기능만 있지 어떻게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의 치료가 있다고 얘기하냐?
그럼 내가 바라보면 어때요? 참, 저렇게 멍청하기도 쉽지 않다. 맞죠?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 기능은 어떨까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항체와 싸움을 해요. 그러면 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열이 발생합니다. 고열열이. 자, 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열이 발생하느냐? 원래 우리 몸의 본체는 체세포인데 혈액 속에 있는 그 산소를 체세포가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잡균과 항체와 지끼리 싸울 때는 엄청나게 산소를 갖다 소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입장에서는 산소를 더 많이 공급받기 위해서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받거든요. 그러면 많은 양의 혈액을 공급을 받으려고 하면은 혈관을 확장시켜야 돼요. 우리 몸의 혈관은 온도가 올라가면 확장이 되고 온도가 떨어지면 수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기능이 전신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이 발생한다. 그러면 강산을 해독해주면 해열 기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있죠. 근데 이걸 설명을 해주면 과대 광고라고 해요. 누가 멍청한 걸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법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꾸 약이라는 용어를 자기만 쓰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약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고혈압 약을 10년 먹으면 치료된다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느냐, 10년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된다고 입증이 됐느냐, 어떻게 답변하래요? 치료가 안 된다는 입증은 됐어도 치료가 된다는 입증은 안 됐어요. 약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서. 그럼 당뇨약도 당뇨약을 한 20년 먹으면 당뇨병이 치료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있느냐? 없죠. 안 먹으면 당장 단수치 올라가. 계속 먹어야 되지. 그러면 이건 어때요? 임시 응급처치죠. 그럼 이거는 응급의 효능, 장기가 못하는 걸 임시적으로 약이 대신하는 거면은 현대의학은 이 임시 응급처치로. 왜냐? 우리 방법은 사유로 해서 피해 유속이 빨라져야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오는 건 약을 먹으면 먹는 순간 어때요? 혈압도 떨어지고 되니까. 그래서 현대의학이 양학은 응급처치로 사용하고 우리 방법은 완치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의학이 한 단계 더 발달한다 소리를 그래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의학에 한번 해요. 여러분들 컴퓨터 파일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눈으로 봐서 성분 검사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알아볼 수가 없죠. 우리 뇌 속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가 피검사를, 뇌세포 조직검사를 해서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묻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키워본다고 하면은 모든 생명체는, 그러니까 신천 생리학에서 머릿속으로 딱 정리할 것, 세포 분열은 영원한 것이다? 아니면 일정 기간이 있다? 어때요? 세포 분열은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는 한은 영원한 거다. 맞죠? 우리가 인류도 5,000년 전에 사람이 자식 놓고 자식 계속 봤을 때 먹인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았다가 하면 자식을 못 낳고, 우리 세포들도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양 공급은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받는다. 아니라고 항의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혈관이 막히면 피가 못 돈다. 아무도 항의할 반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대 요소, 장에서 1차적으로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공하는 걸 해결해야 될 게 1순위고, 맞죠? 그래서 2, 3번 제일 먼저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영양분이 녹아 없어지면 안 돼. 그러면 산도가 높지 않아야 피가 맑아야 된다 소리란 말이에요. 그럼 피를 요구하는 장기가 신장과 간이야. 그러면 피를 지속적으로 내 몸에서 맑게 유지하려고 하면 신장과 간을 재생 복원시켜야 돼요. 근데 신장이 망가지면 망가진 건 그대로 두고 투석해라. 간이 망가지고 굳으면 잘라내자. 이런 학문만 있지. 신장과 간을 그대로 놓고 재생 복원시키는 학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그러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신부전증으로 진단받고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도 완치된 사례가 없대요. 현대과학으로 보면 맞아요. 내가 내 눈으로는 멍청한 눈으로 보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내 눈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 중에 뭐가 빠졌느냐. 치료가 되려고 하면 신장 사구체 세포가 100개라고 할 때 지금 30%가 남으면 신부전증이란 말이에요. 30%를 100으로 복원하게 해주려고 하면 그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1차적으로 그 영양분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 해결해야 되고 녹아 없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마지막에 그 환부까지 피가 들어가게 핏기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 3대 요소 중에 하나라도 해결하는 효능이 현대학에서 있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신장 사구체 세포는 먹이를 넣어주니까 세포 분열에서 100으로 됐는데 신경성 피복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을까요? 영양분을 해줘도. 자, 우리가 사회적불이라고 하는 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이제 파킨슨이나 아니면 소아마비, 간질병, 이게 단지 신경선에서 오는 병이거든요. 신경선 피복이 보통 내가 얘기할 때 잠을 잘 때 어디를 눌러요, 벽에가? 9번과 53번 위치를 제일 장시간 누르죠. 원래 피가 맑을 때는 자고 일어나서 움직이면 피가 돕니다. 근데 이미 고지혈증이나 어혈이 많아버리면 꽉 눌러놓으면 그게 고착화돼 버려요. 그럼 피가 못 돌면 물로 말하면 고인물이 되거든요. 고인물은 어떤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부패되죠? 그게 부패된다는 게 산도가 높아진다 소리예요. 그래 이 높아진 강산의 산화작용이 그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선의 피복을 녹였기 때문에 뇌파가 합선되면 파킨슨, 십장애가 일어나고 뇌파 누수가 일어나면 근육신경마비, 뇌괴리 이런 병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치료가 되려고 하면 그 벗겨진 신경선의 피복이 입혀져야 돼요. 다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이 되려고 하면 이때 약이 필요하냐 영양분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100% 영양분에. 근데 여기다가도 그 모든 영양분의 성분이 달라도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아니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 혈관이 막히면 피가 못 돈다. 아니라고 할 사람 없어. 그런데 또 막힌 건 그대로 놔두고 약을 쓰면 그 약의 성분이 환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가죠. 근데 거기에 있는 어혈을 빼버리면 영양 공급만 될까요? 산소 공급도 되고 산도도 떨어지는 게 동시에 일어날까요? 그렇죠. 산도가 떨어지는 거,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눈으로 보면 어떻게 자폐증이 사혈한다고 났냐, 정신과 질환이 사혈한다고 났느냐 의심을 갖고 있지만 세포 분열론을 하나만 이해해도 다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정신과 질환들 이렇게 오면은 무조건 정신과 질환들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가둬놓고 그냥 수면제 마취제, 신경안정 가둬놓죠. 그러면 옛날에 유튜브에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제 신장이 먼저 망가져요. 그럼 이제 살이 막 찝니다. 얼굴이 하얗고. 요때까지는 부모가 통제할 만해요. 순진하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몸에 뽀드락지가 생겨서 얼굴이 시커매져요. 이때는 이제 간기능까지 망가진 거라. 그래서 증상 탄인산이 세포들을 이렇게 녹이려고 하는 자극을 하게 되면 신경이 과민하기 때문에 부모고 뭐고 없어. 밀어붙이고 화내버리면. 이 정도 되면 막 답답하면 머리를 땅에다 박고 부모고 뭐고도 막 부대비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망가뜨리는 게 뭐가 망가뜨리느냐. 여러분들 신경 안쪽에 마취를 하면 하나라도 재기능을 할까요? 못하죠. 근데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없는 줄 알아요. 예, 저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말로만 해도 저는 도저히 못 알아듣고 이렇게 직접 인상을 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주변에 오늘도 이렇게 보면 기적같이 그렇게 좋아져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제대로 FM대로만 하면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항상 부딪히는 게 있어요. 뭐가 부딪히느냐. 분명히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주면 어느 세포도 세포 분열을 통해서 치료는 다 가능해. 근데 문제는
사회를 해도 죽어라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맞지? 죽어라고 안 나와. 나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2, 3번 사회라니까 한 반 캡씩 나옵니다. 딱딱하면 반 캡씩 거예요. 나는 이거 거짓말도 못해요. 왜냐, 나 사회를 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내가 부끄럽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죠. 한 8개월 하니까 3번은 한 번 터졌어요. 8개월 정도 하니까. 그래 놓고 요번에 다쳤을 때 8번을 했죠. 그러면 어때요? 세포가 분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손에 검버섯도 얼굴에 검버섯도 싹 떨어져 나가니까 피부가 어때요? 애기 피부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세포 분해를 빨리 해요. 근데 나이가 70이라면 70%의 말충고세혈관이 막으면 1차적으로 70%가 수면세포라는 거라. 그러면 세포 분열을 하고 조혈기능을 하는 활동성 세포는 30%밖에 안 돼요. 그럼 이 30%가 고정일 거냐?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40%, 60, 50%, 60%, 70% 전체가 다 늘어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겠느냐? 여러분도 생각이 어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내가 사회를 너무 잘하면 안 죽어서 다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육법으로 높은 고산지대에 올라가니까 고산지대로 높이 올라갈수록 영양분은 어딜까요? 척박하겠죠. 나무가 고목이 돼서 완전히 분재처럼 됐어요. 이제 늙은 나무,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노약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고정일 거냐? 그놈을 뽑아다가 토양에 영양 공급이 잘 되고 배수가 잘 되는 데다 옮겨 심으면 기존에 있는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성장을 해가지고 다른 나무처럼 성장할 거냐? 여러분도 어떻다고 생각해요? 이게 고목이 됐고 성장이 멈추고 잘 크냐 못 크냐는 영양 공급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만 공급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은 우리 몸은 어느 기관이 됐든 그러니까 여러 질병들이 이게 치료가 된 사례들을 보는데 문제는 이제 부작용을 안 내고 빼는 게 관건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저도 이게 많은 얘기를 하면 유튜브도 어느 분이 보고 그래요. 선생님 다 빼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부작용에 먹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입장이 되면은 참 돈 얘기하기 힘들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나한테 돈 얘기만 하지 말고 병만 고쳐달라고 하면 참 쉽겠는데 돈은 적게 드리고 병만 고쳐달라고 하면 쉽지 나도 입장이 난감하단 말이에요. 내 입장도 그렇잖아요. 하나 파면서 돈이 문득문득 남으면 이심도 쓸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35년 전에 200, 500 받던 걸 35년이 지난 지금 200, 400을 받는데 이게 돈 남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직하면 내 마음도 35년 동안 식품 가격을 못 올리고 그대로 그거를 유지하는데 그렇게 나도 오직 관여하기 싫으니까 아예 결제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내 주머니는 지금 10원짜리 동전은 안 있을까요? 없어요. 10원도 없어 나는. 내가 예를 들어 큰 웃으면서 그러잖아. 내가 이번에도 이제 중국 갔다 왔는데 중국서 나 딱 떼놓고 아무도 없고 뚝 가나가고 집이 찾아가라면 나 갈 수 있을까?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 요즘 전화기 낯들어 거는 거 해보라고 하면 내가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내가 배우려고 하면 1시간이면 배웁니다. 내 두뇌 가지고. 근데 나는 오로지 공부 하나만 신경 쓰고 싶지 다른 걸 머릿속에 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 놈은 찾고 그대가 왜 이러한 성격이 고착화 됐느냐고 하면은 옛날에 처음에 산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 그때 많이 안 할 때 처음에 산에 들어가서 거기 갔을 때는 수석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들 매화석이라고 알아요? 까만 돌 속에 분홍색이나 이런 돌들이 동글동글한 돌들이 그런데 깎으면 그 속에 꽃돌이 들어있어요. 거기가 그게 많이 나요. 이렇게 막 산을 같은 데 가보면 막 돼지가 펄바지 부듯이 막 파놓고 심지어 보리 심어놓은 밭도 보리값 물어주고 포크레인을 막 들고 파서 그 돌을 어떤 거 비싼 건 몇백 몇천만 원씩 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나도 해볼까 싶어서 그걸 신압으로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15돈 담보로 한 2차는 모았어. 그래서 이제 시간 나면 요런 거 이제 가공점 이제 그런다 갈아서 가공점 해야겠는데 원두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거 여기에 한번 빠져놓으니까 끝도 없이 빠져들어가가지고 다른 게 이거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마음 딱 바꾸고 더 이상 이거 돈 안 돼. 그러니까 놀러 오는 사람들이, 환자들이 이렇게 오면 어때요? 선생님 나 하나 가져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가져가. 내가 좀 안 할 거니까. 그래서 15등 담보로 두 차 되는 걸 환자들이 다 가져갔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강사가 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무 자기가 금지가 되고 실제 선생님은 고맙게 생각 안 돼. 그래서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근데 그 뜻이 뭐냐? 자기가 오래전에 나를 봤는데 19기면 어딜까요? 오래됐죠? 지금 35기인가 나갔으니까요. 오랜만에 왔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언뜻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내 공부를 배웠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면, 잡놈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떡하는가? 실제 안 좋은 일이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하고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살자고 마음 딱 정하고 살고부터는 한 번도 지금까지 바뀐 적 없습니다. 아예 바뀌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래서 옆에서 뭔 얘기를 해도 나는 내 거 아니면 신경 안 쓴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이 신적 생리학 공부 요 하나만 하니까 계속 이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은 또 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남의 걸 보고 모방한 걸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자연의 이치에서 깨우친 순수한 거 그걸 배우고 싶어요? 순수하게 자연에서 깨우친 거 그걸 배우고 싶지 남의 걸 모방한 걸 배우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어때요? 남의 걸 안 보는 게 정책이라. 그래서 나는 책도 안 보고 의학이라는 거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어떤 의문점이 있으면 머리 쪽으로 계속 풀어서 요 병은 이렇게 왔으니까 요렇게 하면 낫겠다 하고 해보면 10명 중에 9명이 하는 나서.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가 우리 인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요만큼도 의심을 안 해.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너무 이제 고발당하고 힘들고 이럴 적에 선생님 이 사회적 버려버리면 안 돼요 하고 옆에서 묻더라고요. 사실 이것만 버려버리면 진짜 편하게 살죠. 맞죠? 근데 내가 맨 처음에 제 기분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서 나한테 이런 공부를 주적이는 뭔가 뜻있는 일을 하라고 이 공부를 나한테 줬는데 이거 내 한 몸 편하자고 내가 들어가서 산에서 돛 닦는다고 꽃나무나 키우고 그런 거나 취미 붙여서 있으면 과연 내 마음은 편할까? 내가 옛날에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내 공부가 인류에 보급될 수 있는 틀만 만들어주는 데까지만 내가 거기까지만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고 강의한 거 100% 녹화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100% 녹화 다 되어 있습니다. 나 죽고 없을 때 연구하라. 100% 다 녹화해서 한쪽에 집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제가 보는 그래요.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생리이지 이 공식을 벗어나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순리를 거역하고 욕심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연하면서 첫째 이렇게 중요한 건 일단 대부분 사람들한테 그래도 사회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최소한도 사회를 하면 이게 왜 치료가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오고 또 이 사회를 시작하면 내가 언제부터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날까? 이걸 내가 배워서 미리 알아버리면 어떨까요? 완전한 믿음 가지고 사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남이 하니까 좋아지니까 나도 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저쪽에 와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 하거든요. 처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나 대한민국의 병원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다 해봤으니까
나 그냥 편하게 죽게 내버려 달래요. 편하게 그냥 죽을 테니까. 내 눈도 안 마주치고 고개 돌리고 딴전 태우고 있어요. 나 다 해봤으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이대로 죽게 내버려 달래요.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벌써 한 10여 년 안 됐을까? 근데 지금 살아가지고 저쪽 옆에서 앉아서 싱긋이 웃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종합병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도 내가 그래, 지금도 그런 걸 찾아놓는 게 사람이 3대 거짓말 있잖아요. 노인 빨리 죽고 싶다. 저는 시집가기 싫다. 장사 안 남는다. 근데 이 중에서 여자가 좋아하는 소리 있어요. 살찌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은 피가 깨끗하면 병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어때요? 살이 찌죠. 간 기능이 떨어지면 배가 나와요. 그럼 살찌고 배 나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게 사회에서 살 빠진다 소리 하는 게 여성한테는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살이 빠지는 게 중요할까요? 신장과 간이 회복되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내가 주장하는 건 신장과 간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이 공부가 안 된 사람한테는 오히려 살 빠진다고 해주는 소리가 더 악착같이 할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질병으로 정신과질환이든지 보통 우리가 뭐 뇌경색이 오고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과대 비만이 되고 이러면 살기 싫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기 싫다고 하는 이 마음이 체내포의 생각이 뇌로 전달됐거든요. 나의 천성이거든요. 어떨까요? 그러면 체내포의 생각은 고정이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자신을 통제하는 힘을 비유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인생 철학이 딱 있어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서 내가 남을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그럼 내가 나를 이긴다는 게 뭐냐? 나의 120조 마리나 되는 체세포들은 독자적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영체란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작은 거니까. 이게 그러면 120조의 인구예요. 영혼. 그 영혼을 리드하는 게 뭐냐? 나의 본성 영혼입니다. 영혼이 그거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어나기 싫어. 그럼 체세포 영체들은 조금만 더 자고, 아니, 그러면, 오늘 쉬어.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나의 자의식인 본체 영혼은, 안 돼, 일어나야 돼. 헛소리 하지 마. 뿔꾼 있다면, 내가 나를 이기는 거고, 체세포들이 그냥 누워있어 힘드니까, 그만하면 나 자신도 못 이기면서, 남을 어떻게 이겨요? 맞죠? 이게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세상 사는 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서 대인관계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대가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일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게 내 기준으로 사물을 봐야 될까요? 상대 기준으로 사물을 보는 게 정확할까요? 상대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한테는 자주 집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모든 걸 나의 이득 기준으로 사물을 보면 나 자신은 소인배가 된다. 제 3자의 입장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생각이면 출발할 때 생각을 딱 잘라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도 생각을 하면 키우면 내 육신을 끌고 가서 행동에 옮기고, 나의 자아의식도 옮기고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난다, 눈만 딱 뜨면 그냥 눈을 이렇게 반쯤 감고라도 일어나 돌아다녀 버려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앉아요.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추워도 흰구부신 신고 눈 위에 얼음 위에 이렇게 서 있으면 옆에서 보기 어때요? 자꾸 잔소리해요. 근데 내가 게 뭐냐? 너 아프고 추운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건 체세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세포가 오는 모든 감각을 체세포의 영혼이 이기느냐, 내 자아의식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도 뼈가 금이 갈 때 오는 통증은 쉽지 못 참겠더라고요.
저녁에 자다가도 쥐가 나오면 이렇게 일어나다가도 딱 벌어지면은 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 통증이 따보면 힘도 못 주고 그대로 푹 앉아버려야 돼요. 그래갖고 다치고 나서 집에서 엉덩방아를 방바닥에 2번 쪘나 밖에서 3번 그냥 툭 재수 없으면 방바닥 이런 데도 일면 그냥 여기서 앉아서 툭 떨어져도 뼈 나가버려요. 근데 나는 아직 뼈가 튼튼한가 봐요. 한 3이라 되는 게 떨어져서도 금이라도 그거 받았으니까요. 근데 우리 몸이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봐도 손을 봐도 이렇게 잡기가 다 없어지는 거겠어요. 늙고 수면세포는 상당히 순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생명체는 없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혈이 많이 생기고 그 어혈이 말초모혈관 90% 이상을 막아버리면 신장의 피를 당긴다고 딸려오지도 내뿜는다고 될 수도 없어요. 그래 마치 어혈이 쌓이는 건 모래시계 거꾸로 엎어놓으면 90년 동안 내려와서 밑이 꽉 차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 우리 인간은 말초모혈관을 막는 어혈을 우리 인체 스스로 제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나무는 수간이 막히는 거 지 스스로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이 속에 모든 해답이 있는 거다. 90%가 되기 전에 자꾸 빼버리면 어떨 거냐. 그래고 이제 막상 치료에 들어가면 병이 깊다는 것은 혈액이 그만큼 오염됐다는 소리고 혈액이 그만큼 오염됐다는 소리는 산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고 산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는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걸 치료해서 따라잡으려고 하면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아야 그 승부를 낼 수가 있지. 체력 떨어진다고 너무 조금 빼다 보니까 이건 5년, 10년을 빼도 끝이 안 나. 근데 또 그걸 알고 확 빼려고 하니까 안 나와서 못 빼요. 우리 혈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정상이라면 어디든지 침으로 찌르면 피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몇십 번을 찌르고 강제로 땡겨도 안 나온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혈액이 응고되고 근데 응고 상태가 처음에 응고됐을 적에는 어혈이 묽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도 단순 어혈이 있고 섬유질화된 어혈이 있고 담석화된 어혈이 있는 거라. 그래서 어혈이 딱딱하게 굳을수록 딱딱한 거하고 물른 거하고 녹이는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이런 원리를 알면은 그냥 어혈이 딱딱하고 양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렇게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혈의 양이 많은 사람이다. 이건 상식이지 무슨 기적이나 세계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극히 상식이고 자연의 생리 법칙이죠. 그렇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그래서 제가 답답하면 표현하는 거 재미있게 하잖아요. 하수도 구멍이 흙도 막을 수가 있고 세면덩어리도 막을 수 있고 음식물 찌꺼기도 막힐 수 있다. 세면덩어리가 막으면 어때요? 수치 빼기 힘들겠죠. 근데 세면덩어리가 됐든 음식물 찌꺼기가 됐든 빼내면 물레를 간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걸 이해해라. 내가 지금까지 사회에서 어혈 끝까지 안 나오고 버틴 사람 못 봤고 어혈 잘 나오고도 회복 안 된 사람 못 봤다. 근데 문제는 빼내고 피부족에 의한 합병증을 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현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서요. 1000가지 이상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까지 밝힌 것만 해도. 그럼 1000가지, 2000가지 되는 걸 장 속에 유산균이 그걸 가공을 하는데 내 뱃속에 유산균은 없고 식중독균만 있는데 영양분을 가공하지 못하는데 그걸 놔두고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 2번, 3번을, 8번을 떼면 피부가 손으로 만져봐도 쉽게 부드러워집니다. 늙고 병든 세포 떨어져 나가고 어린애들 피부처럼 촉감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기 하셨어요. 2번, 3번에서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갑자기 때가 많이 일어날 시점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비누칠에서 기름기를 빼고 물에 담가야 때가 불어서 나와요. 근데 이게 패턴이 바뀔 때는 물만 죽여도 이렇게 하면 국가닥처럼입니다. 요거 2번 겪고 나면 피부가 깨끗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죽어서 땅속에 묻히면 우리 눈에 안 보여야 되듯이 80일 이상 사는 세포가 녹아서 없어졌으면 내 눈에 안 보여야 돼요.
맞죠? 내 몸이 정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80살 먹으나 10살 먹으나 80일 이내 세포만 있어야 돼. 피가 돈다고 하면.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어혈이 맞춤부 혈관을 막는 건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금속을 마셔도 타박상을 입어도 뭐 살균제 농약을 잘못 먹어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혈을 만들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만큼 많은 양의 어혈을 만드는 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망가진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현대학에서 보면 간염 되게 치료하고 간경화, 간암 되게 어려운 병이에요. 근데 간암이 오면 진단받으면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해요? 수술할 때 암이 발생한 근처에 있는 혈관을 막아버려 수술한다고. 막으면 피가 더 잘 돌까요? 안 돌까요? 근데 막는 건 왜 막을까요? 암세포 굶어 죽으라고. 근데 지금 현재도 그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돌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썩어버리겠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영양분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어요. 근데 암세포 크지 말라고 아예 먹이 공급을 안 해준다고 생긴 그 위치에 들어가는 혈관을 막아버리면 병을 키우는 걸까요? 줄이는 걸까요?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자연을 생리치로 보면 모든 게 그 잘못되고 그릇된 게 눈에 보이는데 지금 사람들은 생리치나 이런 학문이 없어요. 도를 깨우친다든가 진리를 깨우친다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배운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할 뿐이지. 게다가 이번에 다쳐보니까 야 이러니 누가 약을 안 먹어. 내가 그 소리 몇 번 했어요. 그렇게 통증이 오는데 병원에 가서 사진 찍으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엄청 고통스러우니까 약을 아주 독하게 지어주겠대. 딱 먹으니까 40분 지나니까 통증이 한 90% 없어져. 그 순간. 그러니 누가 안 먹겠냐는 거라. 그럼 이놈을 한 달쯤 먹었으면 약을 끊으면 통증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여전히 똑같아. 오히려 더해. 이 속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고통을 계속 당하는 것보다 치료가 되려고 하면 재생복원이 돼야 되고 재생복원은 세포 분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면 영양공급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양공급이 이루어지면 피끼리 뚫려야 돼요. 그럼 피끼리 뚫리기 전까지는 그런 걸 먹어주면 어떨까요? 고통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병행을 해야 된다는 말을 그래도 해주는 거거든요. 이번에 여러분들 유튜브도 봤지만 제가 화가 나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맞죠? 그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한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다 했다고 봐야죠. 기도한다고 살려주던가요? 내가 그런 얘기예요. 기도한다고 들어줄 것 같으면 요즘 목사가 돼서 TV 봐요. 추잡한지 인간 이하 행동, 하느님 풀어가지고 인간 이하 행동 엄청 많이 하죠. 그거 걸줄 능력도 없는 종교가 어떻게 도와줄 능력이 있다고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는데 기도하는 거하고 전 세계 학자들이 백신 만든 거하고 우리 사회교법하고 효과가 어떻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100% 사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감염성 질병이 사연한다고 어떻게 치료가 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내가 얘기할게요. 저 백신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당연히 안 맞아요. 상식으로 안 맞아요. 근데도 말은 뭐라 그래요? 백신은 다 맞는 걸로 합시다. 맞지 마라 이래버리면은 전 의사들이 나를 다 공격할 거니까. 그래놓고 설명하는 거 보면 다 맞지 말라고 설명했죠. 부작용 난다고요. 뒤에 설명하는 거고. 왜냐,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도 돈집 하는 사람들은 안 맞고, 백신 맞고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 내가 해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백신 맞고 감염된 사람이 앞으로 치매 환자, 뇌경색 환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거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방법 아니면 해결책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보면 이거 바이러스,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 증세인데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어떻게 사연한다고 치료가 되느냐.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면 안 때문에 잘못이지. 그래서 이거를 요즘 정리하면 그렇거든요. 우리가 물속에 물고기를 보면 물고기가 겉에 미끌미끌하죠. 우리 가래하고 어때요? 그게 비슷한 성질입니다. 또 소나무를 벌레가 뚫고 들어가면 소나무가 어떻게 방어해요? 송진으로 감싸버려요. 이게 굳은 게 호박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수액을 통해서 굳어갖고 방어하는 원리나 물고기들이 그 지방 단백질 미끄러운 이 성분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을 몸으로 침투하는 게 막는 게 다 방어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나무, 우리 인간이 생리치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런 기능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디에 남아있느냐? 이 목에 가래가 바로 물고기의 그 번쩍번쩍한 거, 소나무의 숨진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이 감기 바이러스는 이제 이해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생각,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게 없으면 이미 존재를 못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은 배로 들어가야 자기가 산다는 걸 알아요. 식도로 들어가면 자기가 죽어. 위산에, 침산에, 장 속에 여러 생명체들한테 자기가 잡혀먹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폐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폐세포는 그놈이 들어와도 숫자가 늘어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알면 어때요? 방어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 공기 중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먼지, 이물질이 폐로 딱 들어오면 선무근에 자극을 합니다. 그럼 선무근에 그 자극을 딱 받으면 가래가 밀려나와서 그걸 흡착을 해서 물고기 그 단백질처럼 흡착을 해서 위로 넘겨버리면 이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마리가 우리 코 속으로 들어왔을 때 900마리 이상을 흡착해서 넘긴 거하고 1000마리가 끝까지 폐 속으로 다 들어온 거하고 어떤 게 더 감염될 확률이 높아요? 한 900마리 이상을 흡착해서 넘겨버린 거예요. 이게 당연히 높죠. 그래서 이 가래가 농도가 묽으면 마치 꿀처럼 어떤 것도 거기에 다 달라붙어. 이걸 흡착을 해서 위로 넘기기 때문에 이게 감기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래의 농도가 뻑뻑하면 이제 이쪽으로 피가 못 들면 어때요? 온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가래의 농도가 뻑뻑해진다는 거라. 뻑뻑해지고 우리가 호흡을 쉬면 어때요? 환절기 때 건조한 공기가 들락날락하면 가래 표면이 말라붙어요. 그러면 어떤 것도 거기 흡착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놈이 날려서 폐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폐 속에 들어가서 세력을 키웠어요. 이제 전염력이 왜 빠르냐? 그러면 요놈들이 살 길은 자기 숙주로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 들어가야 자기가 살아요. 옆에 사람이나 동물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알죠. 모든 생명체는 질소를 배출합니다. 사람이 숨을 쉴 때 옆에 있는 사람의 질소가 들어오면 아 옆에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때 나가야 그 사람 또 폐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가고 싶을 때 나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선무근을 자극을 하면 어떨까요? 기침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툭 날려주면 옆에 사람이 있어야 기침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보다. 이게 생리치를 파고 들어가 보면 참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기로 이렇게 코로나 의심스러우면 꿀을 갖다가 물 타지 말고 그냥 저수까지 하루 서너 번 떠먹어라. 이유가 뭘까요? 꿀의 그 정성이 되게 이게 그렇거든요. 기관지소 폐 속으로 막 들어가던 게 넘기면 식도로 넘기잖아요. 그럴 때 이 목구멍 여기가 제일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꿀로 그놈을 흡착을 해서 넘겨버리면 100마리가 있다고 그러면 900마리 정도는 흡착을 해서 넘길 수가 있다는 거라.
요번에도 제가 여기 당사자에 있지만, 우리 직원들도 여기 있어요. 내가 코로나 감염됐어요, 안 됐어요? 실제 안 됐을까요? 나 적어도 3번은 감염됐다고 생각을 해. 그게 어느 정도나 대담하느냐. 내가 사회를 해달라고 하니까 나 사회를 주는 직원이 코로나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 그래, 이런데 선생님이 올라가도 돼요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알아요? 쟤네기 와서 사회 해줄 수 있으면 그냥 해.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와서 나 해달라고 시켜요. 그럼 해달라고 시켜놓고 내가 마스크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써요. 뭐냐? 그게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 들어가서 처음에 가서 옆에 있는데 백신 맞으래요. 그러면서 백신을 안 맞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백신 안 맞으면 중국이나 오라고 초청할 때 못 갑니다. 그 시간 가면 다 풀어져. 신경 쓸 거 없어. 참, 이제 안 맞으면 그때 금방 맞고 가도 돼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 내가 나 자신도 확신 못하는 걸 남한테 어떻게 강요하냐 그 얘기예요. 내가 그걸 두려워하면서 남한테 하라고 하는 거, 나는 안 하면서 상대들을 하라고 하는 거, 이게 옳을까요? 나는 잠재의식에 조금도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와서 그것도 어때요? 4번, 18번, 32번, 5번을 그냥 빼라고 시켜. 맞바로 보면서. 그러면서 마스크도 안 껴. 그래놓고 이제 감염이 딱 되면 느낌이 어떤다네. 목구멍이 따끔따끔해. 그때 어떻게 하느냐? 꿀 가서 더 숟갈 퍼먹어. 그래서 내가 무슨 지나고 나서 내가 갑자기 꿀 퍼먹으면 그때 신호가 온 거다. 근데 옆에 사람은 아무도 못할 정도로 기침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그래서 우리 인체, 생리체, 그래서 이게 1차 방어라는 거예요. 가래가 1차 방어. 그래서 내가 국경 방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휴전선에서 북한에서 넘어오려고 그렇게 적군들을 막는다고 방어를 한다고 교육법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거기서 다 막아버리면 민간에서 어때요? 경계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가래 국경에서 여기에서 가래가 흡착해서 다 막아버렸으면 항체는 혈액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방어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이건 2차 방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2차 방어만 생각하고 있지 1차 방어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항체의 원리는 뭐예요? 우리 혈액 속에 새로운 종류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생명체를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가 장 속에서 혈액으로 옮겨오는 게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장 속에서 기생하면서 언제든지 혈액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생명체를 뭐라고 하냐? 항체 예비군, 유익균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항체를 만드는 게 혈액 속에서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혈액으로 불러들일 때 이놈들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냄새로 한다고 봐요. 냄새. 생명의 원리를 본 거잖아요. 내가 개도 그러잖아요. 집에 앙캐를 꼭 다뤄내 놨는데 심리 20에 떨어진 개가 왔는데 어떻게 알고 쫓아가냐 묻잖아요. 그 냄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도 옆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는 방법은 우리 부분을 보면 그 작은 생명체를 어떻게 알 건가에 대해서 옆에서 사람이 숨을 쉬면 그 사람이 나오는 질소 냄새를 맡고 이쪽으로 옮겨갈 환경이 됐구나 하고 나가요. 내가 이거를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집이 이제 식품회사를 하니까 표고버섯을 많이 키우잖아요. 표고버섯을 키울 때 아침 한 10시가 조금 넘으면 하우스문을 딱 열어보면 그 안에 바람이 불까요 안 불까요? 안 불죠. 안개 올라가듯이 포자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놈들이 왜 그때 올라갈까? 이유는 뭘까요? 이놈들이 멀리 날아가려고 하면 기류가 상승할 때 버섯 포자를 내보내야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섯도 영적인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이놈이 날려가면 또 꽃가루 역시도 아무 때나 떨어질 것 같아요. 기류가 올라갈 때 떨어질 것 같아요. 대부분 올라갈 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린 것이 지금 여기 있으면 이 사람 코에는 들어가고 이 사람 코에는 안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 코에 다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그 차이는 뭐냐? 가래의 농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번, 4번, 18번을 우리가 4번, 18번이나 기본으로 빼고, 가래가 너무 이제 많으면 32번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빼주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47번을 빼고, 재발을 막는 건 8번을 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효능과 전 세계 학자들이 만드는 백신의 효능과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 종교가 기도해가지고 막으려고 하는 거나 효력이나 힘은 내가 누가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상식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건 이 방법이 딱 맞기는 맞는데 이제 약점이 있어. 뭐냐, 피 부족에가 합병증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분이 부족할 때 어떤 부작용이 오고, 영양분이 부족할 때 어떤 부작용이 오고, 염분이 부족할 때. 그래서 이게 짧은 것만 하나 설명드리면, 염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손발에서 열이 나든가 오한 한기가 들어요. 또 식은땀이 나요. 이건 염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이걸 내가 사용하기 전에 미리 딱 알아버리면 갑자기 몸을 으실으실 주더니 막 진땀이 나와. 그럼 머릿속에 뭔 생각이 떠올라요? 아, 내가 염분이 부족하구나. 주겸주 한 잔 마시면 멀쩡해요. 나는 이 사실을 아니까 어혈 300g 할 때 주겸주 한 잔, 철분제 300g에 2앰플, 500g은 2개씩 2번 맞아라. 또 진액은 아침 저녁으로 2번 먹어라. 영양분 철분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추면서 실제 피가 얼마나 만들어질까 하고 요번에 내가 다친 김에 실험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엄청나게 빼나고도 얼굴 좋아졌죠. 근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출 것 같아요? 더 좋아지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사회를 너무 열심히 하면 안 죽어서 살인데, 이제 문제는 비용이 문제예요. 그렇죠. 저도 이거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리점 오래 하고 나를 아는 지가 지금 이미 30년 넘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품 가격들이 35년 전에 받던 가격을 지금까지 올리지 못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제가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같이 공감하고 같이 연구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나라 때 인건비 엄청 올라갔죠. 이제 국산들이 쉽지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가격은 지금 가격도 부담 들어가니까 안 올려야겠지. 효능은 유지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 비싼 거 좀 싼 걸로 대체해가지고 이렇게 효능은 극대화시키면서 가격을 낮춰보려고 내 나름대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속 우리 제품은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은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근데 아무리 저게도 상대가 깨우치지 못하면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신천생명학이 왜 어렵냐고 하면 이건 진리에 의해 자연의 섭리법에 의해서 깨우치는 학문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걸 부정하면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눈으로 보면 어때요? 신부전증은 끝까지 치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재밌는 내가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답변이 달라요. 한 사람은 지금 혈액암 진단 받았어요. 한 사람은 소화불량이에요. 둘이 치료하면 어떤 게 더 빨리 치료될까요? 혈액암. 일반인들이 들면 혈액암하고 소화불량은 가벼운 질병이고 혈액암은 피가 썩어도 중병이에요. 그런데 우리 또를 치료하라고 하면 혈액암이 먼저 치료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번에 중국 가서도 그 많은 사람 모아놓고 거기다 현지 의사들이 50명이나 와서 교육받는데 백혈병, 혈액암, 신부전증 이런 병을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 100명하고 우리 내공 배운 대리점장하고 병 고치는 거 시험하면 내가 누가 이기겠냐고 물어보면 병으로 우리 대리점장. 이게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은 뭐가 있느냐. 우리는 이미 혈액암은 피가 썩어서 혈액 속의 여러 물질들이 화학 반응으로 변형되는 게 혈액암이거든요. 피가 썩어서 오는 데 이게 산도가 높아서. 근데 우리는 강산해독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먹으면 금방 해독돼요. 그리고 소화불량을 회복시키려면 2, 3번을 빼야 되는데 2, 3번 어혈 잘 나오는가요? 안 나오죠. 8번은 어때요? 웬만하면 나와요. 우리는 어혈이 나와야 효과를 보니까 차라리 신부전증이나 혈액암은 효과가 더 빨라요. 근데 소화불량은 2번이 주관하고 잘 안 나오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 원리를 알고 보면은
저는 웬만한 병은 못 고치면 바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유튜브 좀 많이 보고 제가 하는 얘기, 저게 어떤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가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을 것 같고, 모처럼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들 보고 하니까 참 반갑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발 나가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천 생리학의 그 3번에 보면 영성편 있죠.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제가 의학만 배웠을까요? 자연의 이치 전체를 공부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의술은 그냥 의술을 한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용기 가지라고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이번에 중국 갔더니 의사들이 되게 나한테도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사진을 찍으면서요. 50명이 그러니까 사진만 1시간을 찍었어요. 250명이 독사진을 다 찍어. 아니, 얼마나, 거기다 뭐, 10명, 20명 전체 독사진 다 찍으려고 하니까 1시간 넘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선생님, 실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 중에서 뭐냐? 자기들이 내 공부를 배우기 전에는 환자를 보면 두려웠답니다. 이 병을 어떻게 진단하기도 자신이 없고 방향이 안 잡히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방향을 못 잡으니까 혹시 병이 악화되면 어떨까 늘 두려움이 떨었다는 거예요. 표현을 못해도. 근데 내 공부를 배우고 나니까 진단도 쉽게 되고 방향도 쉽게 잡으니까 너무나 의술을 펼치게 해줬고 직접 해보니까 효능도 뒷받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인생의 길을 바꿔줘서 실제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또 웃으면서 그래요. 끝나면 선생님, 저도 이래도 중국에서는 명의입니다. 명의를 인정받는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의사잖아요. 내가 명의 소리 듣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멋쩍으니까 우리들은 명의고 선생님은 신음이다. 신을 선생님은 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공부를 한국에서는 좀 적극적이지 않고 중국은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 하고 다녀보니까 한국은 너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돈을 적게 드리고. 근데 중국은 내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강의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이렇게 강의해놓으면 이걸 녹화해뒀다가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시행착오를 느꼈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그래. 제발 좀 똑똑한 척 좀 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보면 어때요? 사연은 이걸로 하고 보사의 균형이나 처방은 자기들이 하려고 했다가 한 사람에도 성공한 사람이 있던가? 없어요. 다 피부적 때문에 다 손들고 다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요번에 빼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빼고 오히려 좋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피가 만들어지는 모든 원리를 모르면 이 방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도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 전문가들이 하는 거,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 이걸 좀 세부적으로 이해해서 다 같이 모두가 내 공부로 인해서 모두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얼굴 봐서 반갑습니다.